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이야기로 그 뒤를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살별의 그림자.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오면서 2024년의 끝도 성큼 다가왔네요. 자신만의 꿈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라며 지금 구준의 하이어를 듣고 시작합니다. Tonight 난 두렵지 않아 어떤 어려움도 우릴 가로막을 순 없어 anymore Alright I'll tell you no matter what 가슴 속에 두근대는 심장 소리 커져가는 걸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날 거야 그래 멈추지 깊은 knocking 문이 열리면 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우리 둘만의 이야기 knocking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진 너와 나의 꿈을 따라서 멈추지 않을 거야 넘어져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을게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날 거야 그래 멈추지 마 I can fly away 깊은 knocking 문이 열리면 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우리 둘만의 이야기 knocking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진 너와 나의 꿈을 따라서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날 거야 그래 멈추지 마 I can fly away 깊은 knocking 문이 열리면 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우리 둘만의 이야기 knocking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진 너와 나의 꿈을 따라서 knocking 문이 열리면 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우리 둘만의 이야기 knocking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진 너와 나의 꿈을 따라서 코너 속의 코너 우리말 다듬기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안지민입니다. 혹시 여러분 크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러닝 크루, 크로스핏 크루 등 다양한 운동 크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동료라는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 안 네. 해본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들을 좀 더 우리말답게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건데요. 먼저 크루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요즘 같은 취미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통 크루라고 부르죠. 근데 이 말, 듣기에 따라서는 그 뜻이 곧바로 해석이 되지 않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어만 바꿔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운동 종목이나 게임 혹은 영상 매체에서 많이 쓰이는 어그로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주의나 이목을 한 점에 집중시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를 국립국어원에서는 억지 주목이라는 말로 다듬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그로는 무슨 의미일까 잠시 고민해... 아니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앞뒤 문맥을 따져 많이 고민하게 되는 반면 억지 주목이라고 하면 바로 상대방의 이목과 주의를 나에게로 강제한다라는 의미가 쉽게 느껴지시죠?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좀 더 친근하고 쉽게 다듬어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뿌! 놀라셨나요? 오늘 할로윈 기념으로 제가 억지 주목을 끌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너 속의 코너 아니죠. 극 속의 극장 우리말 다듬기 시간이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7기 별동대 살별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우리말 가꾸미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글 문화연대 소속 대외 활동 모임인데요. 살별의 그림자는 가꾸미들 중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우리말의 매력과 즐거움을 말로써 알리는 별동대입니다. 살별은 혜성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살별의 그림자는 별똥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 끝에는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회 라디오 방송 오늘도 함께하는 인원들을 소개해볼까요? 저는 허찬미입니다. 저는 안지민입니다. 저는 최혜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손민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로 했었죠? 오늘은 저희가 책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메인인 작품 속 명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맞죠. 저희가 작품 속에 있는 우리말들이 참 예쁜 표현도 많고 멋진 표현도 많고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맞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먼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명대사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김하민 감독의 영화 명량에서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죠. 하나의 대사만으로도 이순신 장군님의 각오와 비장함, 그리고 이를 통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정도의 신뢰감이 이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글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한글을 통해 기록이라는 것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의 시선과 마음으로부터 새겨진 글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얼과 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은 한글이 가지는 입체적인 감정과 형형색색, 그 다채로움이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훌륭한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말 가꾸미 활동 대원으로서 최소한 한글의 매력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믿기에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저희가 오늘은 아까 지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책이나 영화, 다양한 한국 네. 말로 더빙이 된 혹은 네. 한국어가 대사로 된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였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말 가꾸미 분들은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 진행자분들은 방송에 혹은 이런 것을 참여하는데 관심이 최소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최소한 요즘에 유행하는 방송 작품이라던가 혹은 지금까지 있었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수능 19살이죠.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보게 되는 수능이 있는데 제가 그때 나왔던 작품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여기 저 말고 도깨비 준비해 오신 분들 있을까요? 저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책 책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예진님은 저도 책 중심으로 좀 준비한 거. 저만 드라마를 준비해 도깨비 왔습니다. 너무 좋죠. 도깨비 너무 멋지죠. 좋죠. 도깨비. 네. 영혼도 정말 많아요. 그럼요. 우선은 요즘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우선 도깨비 작품을 먼저 서둘러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도깨비 작품 다들 보셨나요? 그럼요. 그럼요. 다 보셨습니까? 봤죠. 사수했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제가 수능 때라서 보진 못하고 일주일 전에 봤어요. 오, 정말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한 영상 형식으로 네. 요즘에 너튜브라고 네. 하죠. 많이 유튜브. 되죠? 네. 네. 거기서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걸 볼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명언 하나하나, 명대사 하나하나가 제가 연애를 할 때 힘들었던 혹은 좋았던 그러한 감정들을 맞아. 많이 건들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거기 나오는 작중 인물 김신만큼 멋진 건 아니지만 괜시리 혼자 목욕을 하면서 대사도 따라 해보고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전에 얼른 정주행을 마친 결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은 도깨비라는 제목에 있듯이 도깨비의 역할을 나오는 김신이라는 네. 작중 인물이 나옵니다. 공유죠. 공유죠. 네. 그렇죠. 그 인물은 과거에 영모로 몰리게 되면서 죽게 되고 신의 저주로 인해서 불멸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불멸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도깨비 신부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러한 커다란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잔가지로 저승사자가 나온다든지 저승사자분도 이야기 끝에 가면 갈수록 김신과 관련된 인물이었고 네. 이분 또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네. 저승사자가 되고 기억을 잃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그러한 불멸의 저주라는 그런 단어 속에도 있듯이 불멸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저주를 풀어줄 신부를 찾는 이야기니까 네. 얼마나 애틋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네. 섞이고 축적됐을지 그쵸.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저는 정말 깊게 와닿았거든요. 그 사실- 작가님도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네, 김은숙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 네. 그죠? 그 작가님이 쓰신 대본을 글자로만 봐도 네. 정말 아름답고 내용이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연기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음. 저는 특히나 와닿았던 것 네.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좋았던 대사가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아시나요? 알죠. 알죠. 모를 수가 없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들? 찬란했다일까요? 눈부셨다일까요? 정답은 눈부셨다예요. 아.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네. 모든 날이 좋아서 모든 날이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은 채 입시를 했던 터라
네. 명대사도 잘 몰랐어요 그 당시 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드라마를 다 보셨나 봐요 도깨비 작품을. 그래서 저는 마지막 대학교 입시 원서 마지막 줄에 무엇을 적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뭘 적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하니까 이걸 적어라. 아, 이 너가 대사를요? 대사를 적어라. 오. 그래서 제가 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선생님한테 그런 거 하나요? 선생님한테 네. 친한 선생님이니까. 네. 아, 왜냐면 제 딴에서는 19년 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그렇죠. 이거- 너무 소중하고 그쵸. 중요한 장난으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집에서 계속 곱씹어 보니까 이거만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네네. 맴돌고 내가 머릿속에 맴돌 정도면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네. 얼마나 더 머릿속에 맴돌까라는 음. 발상을 한번 잠깐 네네. 무모한 도전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화학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즐겁고 눈부셨다. 화학이 좋아서 화학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 또 화학이 어느 날은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모든 순간이 좋았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약간 그래도 적었어요. 민기님 느낌대로 좀 바꾸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따라한 너무 건 직결적으로 아니고. 하면 네. 혹시 누가 어떤 그러니까 입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네네. 저랑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짝 바꿔서 중요하죠. 했는데 여러분들 입시를 해보셨으면 6개 대학을 쓸 수 있잖아요. 네. 5개가 붙었어요. 너무 잘 됐다. 이 멘트가 네. 살렸네요. 네. 아. 심지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졸업한 학교에서는 교수님께서 이걸 기억을 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들으셨죠? 명대사 중요하네요. 꿀팁입니다. 명대사가 진짜 명대사인 이유가 우리가 느끼기에 기쁜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한국인이라면 누가 들어도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모두 함께 돌아서 네. 작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민님께서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막 한창 꿈을 쫓아갈 나이잖아요. 그래서 꿈을 쫓아가다 보면 약간 휘청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책 2권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2권이나요? 네, 2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말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이냐면 바로 남은 인생 10년 그리고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입니다. 제목? 다 읽었어요. 정말요? 정말요? 지금 너무 지금 말해주세요. 찌찌뽕. 이게 정말 제목부터 마음을 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도서관 갔다가 책 그 제목 보고 그냥 홀린 듯이 빌려서 읽었어요. 저도 처음에 서점에 가서 제목에 끌려서 책을 구매해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2권의 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책에서는요. 주인공이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10년뿐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은 약해져가는 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하루하루 사랑과 우정 또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그 당연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일상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보면 좀 특별하고 정말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인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나온 지 솔직히 꽤 됐어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 제목 때문이지 않나. 제목도 한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부터 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인공은 그 아픈 건 아니고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그 딱 생일에 너무 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년 생일에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 그 대신 그 남은 1년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그 마지막 하루를 위한 1년을 살아요. 네. 네. 그 마지막 하루는 정말 라스베거스에 가서 돈을 막 팡팡 쓰면서 인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의미를 찾고 또 행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건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삶은 한정되어 있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는 건데요. 어때요? 마음에 울리지 않나요? 진짜 명언인데요. 네,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죠. 많이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꼭 책 읽어보세요. 네. 두 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소중히 다 보내셨나요? 저는 회사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까지 하고 오, 정말 알찬 네. 하루를 네, 보내셨네요. 알차게 하고 소중하게 보내셨네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주인공처럼 남은 시간을 그리고 이 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진님은 어떤 작품 준비해 주셨나요? 저요. 전 사실 이 공책 자체가 약간 생각 정리도 하고 그 겸 독서 노트 정말요? 정말 빼곡하네요. 야. 아니에요. 이게 북저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종이에 그냥 이렇게 막 적다가 네. 좀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나 구절들을 모으다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야. 명언이 뚝딱 나왔는데요? 네. 벌써 아직 뒷순서인데. 좀 아껴놓고 음. 네, 어쨌든 그래서 뭔가 그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영화랑 책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책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아까 이런 배우들이 살려주는 그런 이 대사의 맛도 좋지만 저는 저 안에서 그 글을 곱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랄까 이 말을 작가가 쓴 의도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 구절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말이 어떻게 나한테 와닿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 쓰여 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골랐는데 야. 와, 너무 기대돼요. 힘드셨겠는데. 네. 저희한테 공개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요 근래 들어 좋아하는 책은 이제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읽어보셨나요? 집에 조금, 구매는 앞에 했어요. 조금. 이 앞에는 조금 약간 지루한 그 느낌이 있어서 좀 맞아요. 읽기 힘들긴 한데 그만뒀어요. 참고 읽다 보면 그 안에 보물이 진짜 많은 음. 책이에요. 저도 이게 원래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학교 그 도서관 전 앱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 계속 이게 예약 순위가 20명, 30명씩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해서 저도 따라서 약간 억지 주목에 끌렸을 수도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이걸 신청해서 받아서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서 2번 읽었거든요. 야. 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4월 1일 만우절에 쌍둥이 여성 2명이 태어나요. 이제 그리고 이 여성들이 4월 1일에 같은 날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생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완전 정반대의 두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면 동생은 돈 많고 자상한 건축가 남성과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막 여유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반면 언니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이제 약간 눈이 돌아서 막 피난을 일삼고 결국에는 이제 행방불명에 빠지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가 이 네. 책의 주인공이에요. 네. 음. 이름이 진진이에요. 안진진. 저랑 네. 성이 같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안진지는 삶을 살면서 자기 엄마는 너무 불쌍하고 이모의 삶을 되게 동경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같은 날에 태어나서 같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랬고, 또 이모는 어머니에게 없는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결혼할 시기가 와서 두 남성 중에 고민을 하는 그런 장난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한 남성은 이제 지루하지만 이제 한 남성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남성이었는데 나영우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니 김장우라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좀 헷갈렸어요. 김장우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가난하고 뭔가 돈보다는 진짜 낭만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반대로 한 남성 나영우라는 사람은 계획표를 짜고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이제 자기 이 성에 차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아까 김장우랑 데이트할 때는 그냥 걷다가 뭐 돈이 없으니까 뭐 할까 하면은 영화를 보려더니 돈도 많이 들고 뭐 어디를 가자니 또 돈이 들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 남자는 길거리 있는 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까 나영우라는 사람은 계획표를 짜서 차를 끌고 몇 시까지 나와라고 전화를 J네요. 하면 네, 맞아요. 딱 그 MBTI J에 딱 들어맞는 사람인데, 뭔가 그렇게 자기 삶을 딱 채워넣고 그 사이에 안진진을 끼워 넣어서 나중에는 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그린 대로 살기 위해 넌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이제 두 남성 중에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모가 생을 마감을 하면 이렇게 혼자 스스로 아까 낭만이 있게 보였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 숨겨진 네. 그런 게 이모는 있구나. 그렇게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맞아. 이런 삶에 대해서 뭔가 항상 비어있는 틈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안진진의 엄마는 어쩌면 누가 보기에는 힘든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찾고 발버둥 치면서 아까 열심히 살아서 더 인생이 소중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굴 골랐을 것 같아요, 안진진이? 근데 뭔가 그때는 나 씨를 고르시지 않았을까? 아까 계획 많고 네. 약간 네, 돈 저도 많고 완전 제이신 분. 진짜. 나영우 근데 씨. 이모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빨리 자기 생을 포기했는데도 그럼에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삶에 약간 투영해 볼 수는 있는데 누구나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모르니까. 뭔가 진짜 결혼을 하고 느껴야지 그때 이 선택이 잘못됐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연애라는 과정이 있고 결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만난다며? 네. 그러면 그 연애라는 과정이 서로 다른 배경인 사람이니까 음. 분명히 그 제2 성향,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그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는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가 사실은 완전 제2 성격 100%인데 완전 10할인데 네. 10할인데 저도 지금은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연애가 2년 정도 했어요. 네네. 그때 제 그 친구가 완전 계획적이지 않은 P 성향이 완전 100%여서 제가 거의 6할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왜냐면 결국에 연애를 네. 하는 게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해서 뭔가 포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거를 상대방을 통해서 없애보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가 힘들어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완전 계획적인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본인을 잃지는 않았네요. 그죠? 바로 칼같이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늘 하던 것처럼 러닝을 하고 군대 아닌가요? 잠시만. 네, 달리기를 하고 네. 10km 달리기를 하고 회사 출근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단하고 오후 5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쭉 정말 네. 계획적인 분이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연애를 안 하니까 살도 제가 몰랐는데 연애를 하면서 12kg가 쪘더라고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 네. 연애하면 살찌죠.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제가 있고 눈이 이러니까. 정말 작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쌍인데 네. 많이 커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음. 예진님께 책을 소개해주면서 음. 저는 진진이라는 분이 음. 제2성향 계획적인 분 아. 나시 그분을 만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입니까? 아, 맞췄다.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뭔가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남의 삶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인생은 내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던 것 야, 같아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집 가는 길에 읽어봐야겠어요. 진짜 네. 추천해요. 어, 그다음에 찬미님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 곧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한글 보통 가을 탄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도 약간 그런 기분을 요즘 느끼고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사랑에 관련된 책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제목만 보고 아 로맨스 소설이겠군이 이러면서 그냥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소설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좀 고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좀 철학적인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의 제목 사랑의 생애 뜻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생. 사랑의 생애. 뭔가 제 머릿속에는 그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글 보면은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약간 그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뭐해? 했다가 나중에는 좋아해, 사랑해 했다가 약간 이렇게 헤어졌다가 헤어지자 보고 싶어 뭐해? 약간 이렇게 음. 돌아가 야. 그런 느낌으로다가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음. 거자. 너무 정확하게 어? 맞추셨어요. 와. 맞아요. 근데 그러시네요. 사실 이게 정답이란 건 없지만 제가 추측했을 때도 이 사랑의 생애라는 제목은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랑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이 생애의 전 과정으로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뽑았던 명대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홀려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 라는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장 첫 문장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라는 이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의 속성을 가장 한마디로 좀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네. 기생체가 보통 숙주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기생체인 사랑이 숙주인 사람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숙주인 사람을 사랑이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에서 이 사랑이 기생체로서 사랑의 생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사랑을 기생체에 표현하고 사람을 숙주에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진짜 놀랍지 않나요? 놀랍죠. 그렇죠. 약간 숙주하면 뭔가 바이러스나 그쵸, 막 그쵸. 좀비 그쵸. 이렇게 그쵸. 상상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달콤한 사랑에 비유를 했다는 게 네. 정말 그 발상이 신기한 것 같네요. 하고 또 기생생물이라고 하니까 사랑이 또 기생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그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고 저는 받아들여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약간 정말 그 문과적 감성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느낌. 아, 이기적 유전자도 어, 약간 그런 것 그죠, 그죠, 같아요. 그죠. 유전자 그런 딱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그쵸. 네, 이게 진짜. 좋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생체와 숙주에 비유하는 네, 정말 이 놀라운 문장에 또 한 번 반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작가가 사랑은 덮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사랑은 덮친다. 이 작가는 사랑하는 자가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사랑은 덮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을 시작을 하면 난 사랑에 빠졌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빠졌다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이 빠졌어라고 말을 하는 건 마치 사랑이 물이나 수렁 혹은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빠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사랑에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아주 우리가 무력해지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그런 속성을 담고 있는 문장이 아닌가 해서 사랑은 덮친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있나요?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 이승우 작가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 즉 사랑하기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들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게 음. 바로 기적. 네, 사랑이자 기적이 아닐까라고 기적이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적, 이 사랑하기라는 건 일종의 기적이고 이 기적의 주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연인들은 아까 숙주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인들은 사랑이 이 기적이라는 걸 행하는 장소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랑 자체인 사랑이 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서 자기 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생애를 연애 기간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애 기간, 즉 사랑의 생애가 생애는 또 짧거나 길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짧을지 길지 아무도 맞아, 모르는 맞아. 일이고 또 죽음 후에 부활하기도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재결합인가요? 맞습니다. 네. 또 영원히 이어지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연애라던가 장기 연애라던가 아까 지민이 말씀해주셨던 재결합 이런 것들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랑의 생애의 지속 기간에 좀 비유해서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나라 말의 아주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문장들이 아니었나 해서 네, 이 문장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뽑으셨네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공감하기 쉬운 요소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때 지민님이랑 저랑 그 명대사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명문장.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더 해주세요. 저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약간 우리 말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 한 문장이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라는 문장 되게 좋아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빼먹었어요. 지금이라도 잘하시는데요. 이게 왜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결국에는 뭔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그 속에 항상 어른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죠.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감정이라는 자아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만큼 어렵게 느껴졌는데 네. 확실히 나이가 아직은 저도 어리다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저도 26살 돼 보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을 자연스럽게 많이 읽게 되면서 전 특히 사실 사랑 관련된 책은 웬만하면 기피했어요. 사람의 인생 관련된 거. 왜냐하면 보면 힘들어요. 감정이 네. 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네, 맞아요. 제가 눈물이 나요. 유일하게 그렇죠. 그것만 어. 눈물이 나고 막 추리 소설 같은 거는 막 아무 감정이 안 아, 드는데 그렇죠. 사랑 같은 거 하면 눈물이 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그런 책들을 읽어볼까라는 큰 야. 마음이 또 들기 시작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명대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오늘 뭡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거나 우리말의 다채로움, 형형색색 네. 혹은 입체적인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명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글의 입체적이란 한글의 아름다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 저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선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느 나라에선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동양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노란색 물체를 봤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스름스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정말 네. 많은데 저는 이런 것에서 다채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외국에서는 뭐 옐로우고 빨간색은 레드. 조금 레드도 있고 네. 버건디도 있고 아니면 뭐 크림슨도 있고 네.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크림슨, 버건디 하면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을 쓰시니까 네, 뭐 네, 바로 네. 아실 건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노랗다, 불그스름하다 하면 어느 정도 빨간지, 어느 정도 맞아요. 노란지가 바로 딱 또 와닿잖아요. 머릿속에 그쵸? 새겨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다가오고 상상이 된다면 그 단어가 되게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이 다양하다면 하나를 두고 표현이 다양하다면 다채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더 있는 거는 또 그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 네, 네. 아, 아시나요? 네. 이거를 딱 하면 생각나시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는 문콕 새끼발가락 꽉 했었을 때 소리는 안 나오지만 너무 아픈 나머지 그 사람의 표정과 소리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네.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하게 그 문장과 단어를 통해서 상상이 된다면 입체적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체적이다, 다채롭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명대사도 전부 다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요. 네. 그 음. 한강 작가님도 음. 그 말해주신 그 악뮤에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진짜 그 노래 시작부터 그걸 들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이 바다가 다 마르는 게 사랑인데 어떻게 이별을 하겠냐 이런 표현들이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글의 입체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말을 듣고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그렇죠. 그 그렇죠.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웬만한 노래들은 네. 다 상상이 되니까 네. 정말 간편하게 우리말의 입체적이고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맞아. 비유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 가사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뭐 발라드라는 게 있고 뭐 다른 장르로 뭐 랩도 있는데 전 사실 랩을 들으면 장면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랩은 근데 애초에 좀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하는데 상상은 안 되는데 랩은 또 특이하게 우리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사기보다는 그 리듬, 리듬, 박자, 박자. 그렇죠. 네. 그게 또 몸을 흔드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또
나신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하나의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네네. 뭐 사랑이든 희망이든 이런 것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각자 사람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이나 희망이나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들으면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 뭔가 괜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네, 네. 하는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움을, 네, 그리고 다채로움을 표현해 주는 거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약간 좀 비교할 때 좀 더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영문과다 보니까 네. 이런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네. 특히 우리 아까 주제 중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제목 중에서 되게 원제목과 다르게 더 잘 번역된 그런 그쵸. 그 제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Night at the Museum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박물관의 밤 그죠. 약간 이런 건데, 이 영화에 우리나라 말로 들어왔을 때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렇게 되게 그쵸. 이걸 들으면 이 아.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 예상이 되고 다 끝나고서 봤을 때는 아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네네.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해보자면 우리도 유명한 프로즌 같은 음.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겨울 왕국 이렇게 해서 이게 겨울이면서 그리고 추운 느낌, 그러니까 왕국이니까 얘네가 공주거나 뭐 여왕이거나 이런 배경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한국말에 있어서 이렇게 더 내용을 더 다채롭고 이렇게 잘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더 다채롭고 네. 이런 아름다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 속 아름다운 우리말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한 명대사 하나씩 요즘 일상들 살아가면서 네. 최근 경험과 아니면 상관없어요. 본인과 관련된 경험들 중에서 명대사를 하나씩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만드는 건가요 지금? 만들어도 되고 준비한 게 있으면 해도 되고 즉석해서 해도 되고.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 네네네. 너무 제 마음을 흔들어 놔서 제가 저장을 해놨던 게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그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5 내년 네, 예측하는 내년을 예측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거창할 필요 없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괜찮았던 작은 원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걸로 의미 있다. 늦지 않았다. 뒤처지지도 않았다.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질을 시작하라. 이게 정말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야. 그렇죠. 저희가 막 지금 대학교도 다니고 또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꼭 이런 말이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약간 그 뒤에 말하기엔 남루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그 약간 명대사,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도 아파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때 한 2-3주간을 계속 아팠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아프면 쉬어야지 빨리 낫는데 네. 그렇게 가만히 쉬는 제 자신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그럴 때 아니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어줘도 어. 안 돼. 믿어줘도 안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이런 포인트, 이런 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하나만 더 낫게 살아가는 거, 좀 더 나은, 엄청나게 그런 큰 변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거.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명대사는 좀 부끄러운데 네. 아픈 날에는 아픈 날 더 사랑해줘야지 였습니다. 야.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너무 좋다. 좋은데요? 한 날엔
싶은 날 사랑해줘요. 맞아요. 노래 우리말의 가사 그런 같다. 말놀이 느낌으로다가 아. 준비했습니다. 찬미님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뭐 우리 요즘 누리소통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주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건데 이 사람과 내가 꿈꾸는 방향이 같은데 이 사람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저도 막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막 이 사람만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예 실패할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끔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를 못 찾고 자꾸 타인과 저를 비교해가면서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명대사는 아니지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자라는 걸 저의 명대사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명대사들이 제가 취직할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제 스스로 많이 했던 말이라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눈물이 많은데 혼자 울어요. 혼자. 저와의 싸움에서 지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무조건 우리 흔히 말하죠. 드라마도 있죠. 스카이 가야 된다. 안 되더라도 뭐 카이스트 가야 된다. 물론 갔긴 했는데 어디 다니시죠? 전 고려대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늘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나서 난 뭐 해?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왜냐면 내 목표가 없는 거야. 엄마 아빠의 목표는 있는데 내 인생에 내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많은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내 목표가 없으니까 뭐든 만들어보자. 뭐든 하면서 중간 이상을 해보자 하면서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내가 한 번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걸 되기 위해서 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PD가 되기 위해서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랑 똑같이.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꿈을 향해 달려갈 때는 7살짜리 손민기가 그대로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요즘에 뭐 너무 짧은 영상 많이 본다고 하는데 딱 새벽에 눈물 흘리고 3시쯤에 보는데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욕을 많이 하시는 역사 강사님이신데 목표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지 보니까 쭉 이어서 봤거든요. 보통 넘기는데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된다. 저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셋을 통해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명대사보다는 살짝 가볍게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짧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번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기요 말이 먼저 걸리거나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번호를 태어나서 한 200번도 넘게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어디냐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알려달라 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좋으신데 어머나. 아니면 힘이 너무 세신데 운동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끝나고 뭐 같이 단백질 음료 절반이 남성분들이시고요. 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가 그 같은 성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헬스장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절반이었고 나머지 거의 48% 정도는 한 번만 영어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정도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었고 나머지 극소수가 여성분들이신데 한국 여성분들이신데 완전 누나들 32부터 8까지 누나분들이었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또 이야기 또 재밌게 들어보려고 한번 해본 건데 제가 그거를 당하면서 한 번도 번호를 준 적은 없어요. 네네. 그냥 운동할 때 만나면 인사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네. 저는 느꼈어요. 나는 밖에서는 번호를 아무도 안 받아가는데 여기서는 받아가지? 고민을 잠깐 했어요. 헬스장 샤워장에서 네. 거울을 보면서 좀 오늘 목욕할 때. 운동 완료했는데 나 오늘 좀 멋있는데 살이 좀,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살이 좀 빠졌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명언은 아니고 이게 뭐 명언이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 머릿속에 정리된 게 있어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나 손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장소와 그 사람의 피부와도 같은 제2의 피부와도 같은 옷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성향들은 더 강해질 것 같다. 옛날에는 눈동자색, 피부색, 목소리, 머리카락만 보고 그 사람의 원초적인 걸 봤다면 네. 요즘 가면 갈수록 사실 옷을 더 많이 껴입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과 더 바깥쪽을 더 보려는 경향성이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좋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음. 이렇게 팟캐스트 진행하다 보니까 살짝 진지하게끔 약간 웅 울리는 게 있다가 보니까 조금 진지했었던 감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시간. 여러분들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에 또 다른 날 또 뭡니까? 헬로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통해 오늘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제가 기대했던 거 네. 1000배 이상으로 아, 느낄 수 있는 다행이다.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별의 그림자 첫 방송이 아니죠. 두 번째 방송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는 가수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짧아져가는 가을 날씨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먼 길 걸어 돌아보면 찰나의 소중한 시간이었던 바로 지금을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연과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림자를 채워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각자 이름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안지민, 허찬미, 최예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10월의 얼음 멋진 나